네, 이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뜨거운 이슈입니다. 화웨이 관련해서 오늘 더 이슈에서 짚어볼 텐데요. 주제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화웨이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은 긴장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날선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트럼프가 던진 화웨이 전면 금지 승부수는 생각보다는 강력했습니다. 구글뿐만이 아니죠. 인텔, 퀄컴, 그리고 브로드컴도 거래 중단하기로 하면서 사면 추가 상태가 됐습니다.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는 물론이고요. 지메일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핵심적인 서비스는 모두 다 차단이 되는 건데요. 사실상 이 벽돌폰으로 전략 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수출길에도 지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내수 기업으로 위상에 추락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보시면은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화웨이 점유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다음으로 지금 핸드폰을 많이 팔고 있는 회사인데요. 하지만 1년 만에 이 강제로 왕좌 자리에서, 그러니까 2위 자리에서 쫓겨날 거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의 좀 화웨이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화웨이 회장은 미국이 이럴 줄 알고 우리는 준비를 해왔다라면서 겉으로는 지금 담담한 제스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이 우리에게 5G 장비를 생산해 달라고 해도 우리도 거절하겠다 이렇게 좀 응수를 두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지금 아이폰 불매 확산 조짐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이슈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많이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메리츠 종금증권의 윤여삼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팽팽합니다. 약간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유화 제스처가 간밤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좀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무역 분쟁 다시 재발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논란의 중심지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수준에서 5%도 조정을 받지 않으면서 안정화된 반면 중국 증시는 1분기에 30% 이상 급등한 이후에 그 상승폭의 한 절반 가까이를 돌리고 있는데요. 당장 화웨이 쪽에 첨단 테크 산업들에 대한 오히려 그 미국 쪽에서 화웨이 제품 쓰지 않으면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초반 3%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재료가 부각되고 있지만 중국도 거기에 못지않게 대비를 하면서 악재 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중국 증시는 또 예상과 달리 또 플러스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수혜에 대한 기대가 또 약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정도의 불확실성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WTO 같은 데서도 발표됐지만 글로벌 전체적인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그런 무역 분쟁에 대한 노이즈는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당 부분 좀 악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너무 지금 견조하고 중국도 상승폭의 절반 정도 돌린 상황에서 향후에 여파에 대한 그 부정적인 부분을 반영할 룸이 있는 게 아니냐. 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좀 남아있긴 하고요. 그래서 G20 회담이 6월 말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런 금융시장의 변동성 국면들이 좀 확대되면서 거기서 극적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당장은 금융시장 쪽에서 좀 재료들을 살피면서 신중론도 많이 있겠지만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보다는 아래쪽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갈 공간이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화웨이를 인질로 잡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도 많이 꺾여 있습니다. 여기서 대안 투자처를 많이 찾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가 되면서 미국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작년 이후 최저 수준이 2.4%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연내 미국 연준은 현재 강한 시그널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가 70%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유동성 여건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이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하는 부분은 맞고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에 따른 관세 인상에 따른 성장률이 약화되는 부분만큼의 그 재정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금융시장의 기대들은 가져가고 있지만 역시나 그런 부분만 기대하고 그 실물 경기가 나빠질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금리 여건에도 불구하고 절대 국채금리 쪽보다는 오히려 우량 등급의 회사채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이라도 절대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 무역 분쟁의 노이즈에
오히려 회우등이 터지고 있는 이머징 쪽 자산보다는 선진국 쪽 자산들이 상대적인 견적성이 있고 그쪽에서 이제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우량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같은 상품들이 당장 경제 침체를 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까지 좀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좀 대안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고심에 또 고심을 하게 만드는 시장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이 이슈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화웨이 뉴스가 아주 다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가장 큰 이슈인데, 미국은 왜 화웨이를 암살하려고 하는가, 이런 재미있는 제목도 나왔는데, 사실 가장 민감하게 건드릴 수 있는 게 화웨이라서 그런 건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화웨이를 제재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저희가 쭉 그 시간차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화웨이가 좀 너무 급성장을 해서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대이란 제재 이슈와도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웨이가 사명이 화자가 중국이라고 그러고요. 웨이가 되다니까 중국화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는 쪽에서는 중국이 해낸다 이런 뜻의 사명이라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거슬리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회사 이름부터가. 화웨이는 인민해방군 소속 정보기술학교 출신 사업가 런정페이가 87년도에 설립을 했는데요. 업력으로 보면 40년도 안 된 회사가 지금 네트워크 장비 1등까지 와 있고요. 단말기 스마트폰 점유율은 한 3위권 안에는 드는 것 같아요. 작년 3분기에는 이제 2등까지도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장비 쪽 그리고 특히 5G 시대에서는 아주 기술력 측면에서 특허권 이 부분에서도 선두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T모바일이라든지 하니웰, 그다음에 베스트바이, 그다음에 지위, 그다음에 한국의 LGU 플러스 KT도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다고 그러고요. 정확한 소유 구조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가계도만 좀 보시면 지금 런정페이가 이남 1년인데요. 큰딸이 지금 저번에 체포됐다가 보석 받았던 CFO. 맞아요. 캐나다에서. 예, 멍한조우 네. CFO이고요. 가로 안에 들은 게 나이가 아니고 출생 연도입니다. 그래서 72년생이고요. 멍한조우는. 그리고 이제 장남인 럼핑은 이제 두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자회사 후위 통상후의 임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지금 하버드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다고 해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크고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인턴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멍한조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가 됐었죠. 당시에 ZT, 그러니까 중흥통신이 이제 미 상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중흥통신이 라이벌인 F7, 그러니까 ZT 내에서는 화웨이를 F7으로 명명한다고 해요.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 라이벌 F7과도 중흥통신이 이란과도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었었는데 이 F7이 이 화웨이가 만든 회사였다라고 판단하에 당시에 이제 미국은 멍한조우를 체포하게 된 거고요. 앞서 이제 보면 멍한조우 이력을 보면 스카이콤이라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이란하고 교역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죠. 지금 보석 허가 상태인데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24시간 연속 감시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화웨이가 이 통신 장비를 가지고 백도어 기능을 통해서 주요 네트워크를 감청하고 있고 기밀과 핵심 정보를 다 빼내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5G 시대에는 점유율이 화웨이가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현재 구도로는 특허권이라든지 기술력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미국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세게 때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 제재 이슈랑도 맞닿아 있다 보니까 그런 명분도 있고 해서 좀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겁내는 회사가 된 거네요. 화웨이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화웨이 때리기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도 이렇습니다. 미국 업체들도 타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화웨이하고 거래를 끊게 되면 타격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쪽 화웨이 쪽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쪽 업체들의 비중을 보시면 이게 표가 좀 작아서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어제까지 보면 많이 빠졌던 쪽들이 좀 큽니다. 스카이웍스, 이쪽은 이제 애플하고도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스카이웍스가 6.43%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6.29%, 그다음에 퀄컴이 4.7%나 됩니다. 대체로 이제 AP나 통신칩, 통합칩으로 해서 들어가는 쪽들 일들 많이 하겠죠. 이쪽은 단말기 쪽도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시게이트가 한 4% 나와 있고요. 시냅틱스도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았는데 3.5%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저 자일링스도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진 않은데 1.75%,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한 1.6%, 웨스턴 디지털이 한 0.8%, 엔비디아가 한 0.7, 인텔이 한 0.5 정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0.1 정도는 그쪽 관련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한국도 잠깐 보시면 하이닉스가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잖아요. 4.63% 정도가 화웨이랑 연결돼 있고요. 와이솔이 3.66%, 그다음에 아모텍이 3.6%, 동훈아나텍이 3.5%, 그다음에 GTD-BNT가 3.35%, 크루셜텍이 3.27%, 그다음에 R서포트가 3%, 이노와이어리스가 2.47%, 파트론이 1.97%, 그다음에 에이스 테크놀로지가 1.45%, 모다이노칩이 0.8%, LGU 플러스가 0.05% 정도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타격이 올 거냐, 예전처럼 86년도에 미국이 일본을 쳤을 때처럼 굴욕적인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이 결국 손을 들고 끝났는데요. 그 전쟁은.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일본 내에서. 그랬던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미국이 이번 건에서도 IT 1위 자리를 뺏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고 해서요. 이 부분이 좀 금방 단기간에 해결될 이슈는 아니겠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통상 이슈가 핵심이 ICT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서로 간의 이제 공방이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중국 측에서는 그러면 약간 물러서는 반응이 나오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히토류로 대응하겠다라는 카드도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오늘 좀 많이 나오는데 네네, 예. 중국 측에서의 좀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네, 중국 국내 그 내부적인 이슈를 보면 중국이 왜 이 부분에서 물러설 수 없는지를 이해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중국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네. 국가 정책 차원에서 본인들이 뭐 첨단 제조 2025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치인 거고요. 앞으로 향후 한 5, 6년 내에. 그리고 중간 단계로 2020 SCS라는 것도 구축 중에 있고요.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에 2017년 6월 달에 국가정보법을 발효를 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개인과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보기관들은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개인 단체가 소유한 개인이든 단체든 이쪽에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 장비, 그다음에 건축물 등의 도청, 그다음 감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요.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언제든 그런 압수수색을 영장 없이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화웨이가 마음만 먹으면 해외 통신업체라든지 기업, 관공서 등에 납품하는 장비에 백도어를 몰래 심어놓고요. 백도어라는 것이 지금 뭐 이렇게 용어 검색해 보니까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서 컴퓨터 기능이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게 컴퓨터에 몰래 심어놓은 통신 연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도어를 몰래 심어놓고 이를 통해서 정보기관이 감청을 해왔더라도 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법에 의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2020년을 목표로, 이건 이제 지상파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좀 소개됐던 뉴스인데요.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주민들의 평소 생활을 일일이 다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표현으로 하면 감시고, 네. 어떻게 좋은 표현으로 하면 좀 보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생활 습관과 금융 활동, 그다음에 인터넷 활동 등을 통해서 누가 정부 정책이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를 점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크레딧 포인트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을 그 등급을 그 점수에 따라서 매기는 겁니다.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고 SCS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무섭더라고요. 보게 되니까. 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는 현재 2020년을 목표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걸 위해서 8개 업체들한테 라이선스를 이미 줬다고 그러고요. 테스트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8개 업체 안에 알리바바 들어가 있고요. 텐센트 들어가 있고,
디디 추싱, 그다음에 바이에닷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에서도 추정이지만 화웨이가 아마 깊숙하게 그 안에 이제 개입돼 있을 거다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이 시스템이 대출권만, 그러니까 대출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정부 계획대로 SCS가 완전히 2020년부터 본격 가동이 된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여행이나 대출이나 취업, 진학에 있어서 그 아까 나라에서 어떤 자기네 기준에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에 따라서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약간 순종형 인간으로 길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약간 좀 무서운데요. 이런 통제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게 이런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게 화웨이인데 사실 구글 안드로이드도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들 다 보고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카드 쓰고 메일로 누구랑 주고받고 하고 어떤 거 좋아하고 어떤 뉴스를 잘 보고 해서 이미 데이터화 돼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 표현이 좀 격하게 나와서 그렇지 뭐 화웨이나 구글이나 뭐 다 거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세상이 좀 이렇게 빨리 변화해 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IT를.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차원에서 선용하려고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간다고 하겠지만 또 국민들 입장 개개인으로 봐서는 좀 되게 좀 불편한 네. 진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경로에서 그래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맞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란 이슈도 그렇고 북한 이슈도 그렇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주요 행사에서 뭐 주요 간부들 발언하는 거 보면 계속 자유무역 우리는 옹호한다 그러면서 미국을 약간 자극하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라면 업계에도 그렇죠. 상당한 네.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예, 지금 네. 근데 조금 이제 양상이 미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지금 네. 보시면 영국이라든지 일부 국가에서는 화웨이 장비 사용을 허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반 화웨이 기조가 좀 약화되는 약간 좀 필요하니까요, 일단은. 예, 그렇죠. 네. 약화되고 있고 네. 네덜란드도 파트너십을 화웨이랑 맺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웨이가 지금 중국 전사 매출 보면 중국이 51%고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28%, 한 30%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기반이기 때문에 아이텍의 판도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쪽이 워낙에 좀 쓰고 있던 장비들을 네. 미국이 지금 저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거래선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단말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단말기 관련주들이 오늘 좋죠. 시장에서 강하다 보시면 되는데 네. 구글이 일단 화웨이랑 비즈니스를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구글 플레이 못 들어가죠. 그다음에 유튜브 우리도 지금 뭐 나라적으로 난리인데 유튜브 못 보게 되죠. 지메일도 못 하게 되죠. 크롬도 설치를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화웨이가 뭐 내부에서 뭐 OS도 만들고 대비는 했다고 하는데 수출용 단말기는 뭐 지금 딱 직관적으로도 바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답이 없을 예상이 것 되고요. 같고. 그럼요. 네. 답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유럽 지역에 수출하게 되는 단말기는 아무래도 매출이 지금 이 상황이면 급감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비관론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약간 반사이익도 있겠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우리가 유리할 것 같은데 전략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예.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네요. 헤드라인만 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삼성전자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도 된다는 거고 오늘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게 해석하는 IT 부품, 특히 단말기 부품 쪽 회사들, 단말기 부품은 우리가 PCB랑 카메라 모듈 항상 같이 보는데요. 카메라 모듈 쪽 수혜를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화될 시에 승자는 없다 이런 쪽으로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현대차증권이 화웨이 이슈는 삼성전자의 중장기적인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투에서도 화웨이를 제재하면 기술주 비중을 늘려보자라고 하는데 특히나 삼성에 납품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반에 뭐가 깔려 있냐면 화웨이 단말기가 유럽 쪽에서 안 팔릴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좀 유럽에서 잘할 것 같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 주식을 계속 보자는 거고 오늘 파트론 강한 것이 뭐 이런 쪽 영향이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는 부정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영증권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는 반사 이익이 나올 거다 일부. 다만 애플 불매 운동이 뭐 확산되게 되면 중국에서 IT 부품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근데 IT 부품 만드는 쪽 중에 그래서
그 주 거래선이 어딘지 하고요. 삼성 쪽 비중이 높은가 낮은가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같은 IT 부품이어도. 그러네요. 그리고 네. 삼성전기랑 LG노텍, BH 하이비전 시스템을 좀 단기로 보자고 합니다. 그다음에 KB에서도 화웨이 이슈는 삼성전자의 호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유럽과 남미 쪽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거고요. 5G는 사실 지금 MS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5 내지 7% 추산되는데 그쪽 장비가 지금 삼성이 20%까지는 높여놓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5G 관련해서도 장비 쪽에서. 그래서 향후에 화웨이가 만약에 수그러들게 되면 삼성이 5G 네트워크에서도 또 반도체 시장에서도 일단 수혜를 볼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증권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랑 LG전자가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또 타 중국 업체들은 또 중립적이거나 소폭 수혜, 뭐 오포나 비보 다른 업체들도 있으니까요. 그쪽 수혜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분쟁이라는 것이 불확실하고 어떻게 앞으로 확산될지 아니면 좀 중단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삼성증권은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다 합쳐보면 삼성 쪽하고 단말기 제조사들은 부품사들은 약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것이라서 승자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는 딱 나눠지네요. 간단하게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